안녕하세요. 특별한 탑5의 스탁 요정 이혜린입니다. 오늘 시장은 그야말로 트럼프 2기의 폭풍이 몰아들었던 하루인데요. 그럼 앞으로 이 폭풍을 잘 날 수 있는 전략 5가지 종목으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 바로 로보티즈였습니다. 13%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주가를 끌어올릴 특별한 모멘텀은 없었습니다. CS2025에서 로봇 시대가 개막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인수 소식 전하면서 급등했던 이 시세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 10일에는 LG전자까지 CS2025에서 나는 이 로봇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 베어 로보틱스를 인수했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 오늘 갑자기 이 소식 다시금 떠오르면서 LG전자향 로봇주들 굉장히 좋은 시세를 뿜었습니다. 시간을까지도 상승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 이유를 궁금해하고 계신데요. 오늘 그 이유 그리고 앞으로 로봇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로봇 바로 두 번째 종목 실리콘투였습니다. 3.7% 상승 마감했는데요. K뷰티의 열풍 올해도 계속 이어집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에 종목들 목표 주가가 속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작년에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 사상 최대인 10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프랑스에 이어서 세계 2위 수출국이 됐습니다.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세 우려 쪽에서도 소비자 가격의 절반 수준인 도매가의 관세가 매겨지기 때문에 관세의 영향은 크게 작용되지 않을 거다라는 기대감까지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2기의 폭풍에도 끄떡없는 화장품주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시죠. 네, ABL 바이오였습니다. 1.88%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이제 오는 23일에 기업 설명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새롭게 공개될지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에 더해서 기술 이전 중인 항암제 연내 FDA 승인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담도암 치료제가 올해 신약 허가가 진행된다면 2026년부터 꾸준히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현재 마련되어 있다고 하고요. 파킨스병 치료제 역시도 임상 이상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해결이 된다면 올해부터 무려 650억 이상의 마일스톤을 확보받게 됩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 함께 체크해보면서 어떤 내용이 공개가 될지 전략 속속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시죠. 네, 다음은 대주전자재료였습니다. 3.79%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우선 실리콘 응급제 중에서 매출이 유일하게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앞으로 테슬라의 신형 모델 Y 주니퍼 제품에 이 대주전자재료의 배터리가 탑재될 걸로 보이면서 테슬라의 수혜 기대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트럼프 취임식에서 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된다라는 소식에 관련주들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트럼프 밸류체인 관련해서 배터리 종목들 어떻게 전략 세워봐야 할지 이 부분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럼 마지막 5번째 종목 열어주시죠. 네, 마지막은 드론주 에이럭스였습니다. 2.81%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미국 정부에서 중국산 드론의 제재를 점점 강화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국내 드론 제조 기업들의 수출액을 보면 2023년 대비 무려 260% 증가했다라고 밝혀지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뜨거웠고요. 장 막감 직전에 상승을 했고 오늘 시간에까지도 강세를 보였는데 앞으로 드론주의 전략 어떨지까지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특별한 탑5 지금 만나보시죠. 네, 특별한 탑5 통해서 각각의 종목들 앞으로 어떤 전략을 펼쳐봐야 될지 각각의 섹터에 대한 인사이트도 들어보도록 하고요. 탑5가 끝난 이후에는 특별한 포트 대결까지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탑5 어떤 종목 있었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이렇게 5종목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로봇 관련주 오늘 장중에서는 이 의료 쪽으로에 있는 로봇과 LG향으로에 있는 로보티즈가 큰 상승세를 보여줬었고요. 또 화장품과 관련해서도 몇몇 종목들은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그중에서 실리콘투 가지고 왔고요. 거기에 이번 주에 일정이 남아있는 ABL 바이오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줬는데요. 테슬라 밸류체인과 관련 있는 제주전자재료도 오늘장에서 3% 넘게 하락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 부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고요. 에이럭스까지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먼저 로보티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G향의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장에서 큰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시간 외에서도 로봇주들이 빨간불을 켜줬고요. 그중에서도 역시나 로보티즈를 비롯해서 로보스타도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그렇다면 로보티즈 전반적으로 또 로봇주도 알아볼 텐데 먼저 로보티즈 관련해서 세 분께서는 OX 중에서 어떤 걸 들어주실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로보티즈 세 분 모두 O를 던져주셨습니다. 김응태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오늘 로보티즈가 강세를 보여왔고요. 시간에서 강하게 움직였던 거는 아무래도 이슈가 나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로봇 전문 기업이었던 아이마인드 로봇이라는 게 이제 새롭게 이제 출시가 되는데 거기 공개가 됐습니다. 새롭게 공개가 되면서 이게 우리나라와 미국과 같이 협업된 기업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움직임들이 이제 오늘 시간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새롭게 공개됐던 이 로봇이 표정, 사람에 대한 표정을 유사하게 따라하는 모습을 또 공개가 되면서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순환매가 돌리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로보티즈뿐만 아니라 의료용 로봇주들에 대한 고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의료용이 또 올라왔듯이 오늘은 또 협동 로봇이라든지 상업용 로봇이 조정을 받았을 때 오히려 오늘 같은 시장에서 매수했다라고 하면 내일부터 다시 한번 이제 어떻게 보면 시소 게임 하듯이 섹터 내에서 순환매를 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로보티즈뿐만 아니라 상업용, 협동 로봇, 휴머노이드 아니면 물류 관련된 기업들 아니면 또 액추에이터라든지 전동구동 모터를 또 제조하고 있는 부품주라든지 이런 로봇 섹터들이 그동안에 안 가고 있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도하는 것보다는 추가적으로 매수하거나 보유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하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한 전략으로서 기다리시면 좋겠고요. 저는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전고점이 46,000원 정도였는데 저는 46,000원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다시 한번 전고점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마찬가지로 LG라든지 두산이라든지 관련 협업된 기업들도 다시 한번 전고점을 넘어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수익을 좀 극대화해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전고점을 돌파한 만큼 로보티즈 또한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도 올해 들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로봇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것 같은데 그중에서 따로 보는 종목 있으십니까? 일단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크게 밀리지 않는 이상 계속 로봇주들은 상단에 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이제 베어 로보틱스라는 기업을 또 가지고 오는 게 LG이기 때문에 동반 강세가 더 커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로보티즈 또한 강세가 더 이어지면서 뒤에 숨겨진 재료가 나중에 노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뭔가 또 본다라고 한다면 요게 지금 같이 추천하고 계시는 세 분 다 좋아하는 뭐 CMS 이런 것도 아직 시세 분출 자체가 안 나왔고 최근에 뭐 쿠팡이나 뭐 다른 대기업들로의 고객사 확대가 더 될 것이다라는 뉴스가 쌓이고 있는데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는 아직은 시세 한 방에 남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게 보신다면 뭐 CMS 같은 것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로봇주 내에서 CMS 관련해서도 인사이트를 얻어봤습니다. 또 시간 외에서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이슈가 나와 있는 만큼 로보티즈 앞으로의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봇주 전반적으로 앞으로 어떤 양상을 보여줄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보티즈 그리고 전반적인 로봇주들 긍정적인 표 받아보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실리콘2입니다. 오늘장에서 3.7% 상승을 해주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죠. 하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서프라이즈한 기록은 없었습니다만 실리콘2는 오히려 3%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화장품 섹터 내에서 개별적인 화장품 종목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유통이나 생산 쪽으로 투자를 해보는 건 어떻게 하시는지 이 부분 짚어봐야 되겠죠. 세 분께서는 실리콘2 OX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실리콘2 두 분께서는 O 그리고 김응태 매니저 홀로 X를 들어주셨는데요. 먼저 조기준 매니저의 긍정적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화장품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제 뭐 실적이 이제 1월 20일부터 1월부터 이제 나왔는데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거는 1월부터 1월 20일이 실적이 아니고 작년에 4분기 실적이 얼마냐가 가장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때는 제가 보기엔 답은 4분기 실적은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1월 20일부터 해서 월말에 대부분이 몰려있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해서 지금 1월 20일까지 수출 실적 데이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근데 지금 최근에 기관들이 열심히 사고 있고 KBT 관련해서 인기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풀필먼트 서비스를 하고 있는 실리콘2, 스타일코리안닷컴의 인기는 계속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감이 너무 높았고 지금 현재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성장하고 있는데 현재 성장 속도가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 최근에 하락하고 바닥권에서 다시 원형으로 해서 저점을 찍고 좀 다시 4만 원대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수출 데이터보다는 4분기에 나올 실적 발표를 기대해봐야 된다라고 코멘트를 해주셨고요. 월말에 실적과 관련된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하는 만큼 그 지표를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흥태 매니저님께서는 X 들어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의 실적이 또 좋았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기대 가치로서 많이 올라왔고요.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벌써 다 투자자들은 거의 한번 손털 두고 나가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4분기 실적도 분명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은 아마 그런 기점으로서 세론 작용이 또 한번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좀 조심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는 그 점을 참고하시고요. 일단은 뭐 35,000원에서 4만 원 이 자리 안에서가 좀 매물벽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세론 작용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니까는 좀 조심하면서 투자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쏠리는 시선에 대해서는 이미 주가에 녹아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이 잘 나왔을 때 세론 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X를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실리콘2 두 분께서는 O, 그리고 한 분께서는 X 의견 던져주셨고요. 다음에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BL 바이오 오늘 장에서 1.88%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23일에 IR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기관에서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주목해봐야 되는 점은 어떤 점이 있는지, 그렇다면 그 부분이 긍정적인 작용을 해줄 수 있을지 짚어볼 텐데요. ABL 바이오 관련해서 OX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패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ABL 바이오 세 분 모두 긍정적인 표 O를 던져주셨고요. 이가람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기업 설명회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하기 전부터 기관들의 기대감의 매수가 들어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ABL 바이오도 최근 주가 자체가 다른 제약바이오들과 다르게 강세가 더 이어지고 있고 기관들 매수 또한 더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강세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ABL 바이오가 요 IR을 그냥 비공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건데 유튜브에다가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아침부터 유튜브에 게재를 한다라고 하니까 개인 투자자분들도 한번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 담도안 관련해서도 지금 미국 내에 기술 이전을 한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의 주가를 잠깐 보더라도 그 기업의 주가 자체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업데이트가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참가하고 난 다음에 성과에 대한 공유도 있을 걸로 알려지고 있는 거니까 ABL 바이오는 이런 기업 설명회에 대한 기업 설명회에 대한 지금 이벤트 거리를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3일 목요일에 유튜브로도 IR이 함께 시청 가능하다는 점, 이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JP모건과 관련해서 성과가 있었는지 그 여부도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IR을 앞두고 기관의 매수세가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 포착이 됐다고 하고요. 다음은 또 김은태 매니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ABL 바이오도 O를 던져주셨는데 전반적인 바이오 흐름,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는 지금은 트럼프 수혜주라고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해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알테오젠을 필두로 해서 아직 행보하는 박스권이기 때문에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켄바이오, ABL 바이오, ADC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은 충분히 지금 저점에서 매수해봐도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와중에서도 ABL 바이오뿐만 아니라 GI 이노베이션도 괜찮고요. 앞서 우리 조기주 매니저께서 지난번에 얘기해 주셨던 카티 치료제 관련된 이제 종목들도 순환매를 돌고 있을 때 같이 올라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도 매수해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 보유하신 분들은 당연히 뭐 매도와 자리보다는 일단 IR 관련해서 IR이 발표하고 나서부터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 재료를 확인하고 매도해도 되니까는 아직은 조금 더 보유해도 괜찮을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BL 바이오 일단 보유자의 관점이라면 홀딩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신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자면 ABL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다른 저점에 있는 종목들도 함께 언급을 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에 IR이 있는 만큼 함께 체크해 보시죠. ABL 바이오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엔 네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오늘 장에서 3.79%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오늘 장에서 파란불을 켜줬죠. 아무래도 또 트럼프와 관련해서 2차 전지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저희들이 얘기를 해왔었던 건 2차 전지 내에서도 테슬라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바라봐도 좋다라는 의견까지 얻어봤던 적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LNF와 같은 테슬라양 관련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 어떤 전략을 짜봐야 되는 건지 세 분께 먼저 OX 통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대주전자재료 세 분 모두 O를 던져주셨습니다. 조기준 매니저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늘 뭐 2차 전지의 하락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3%대는 굉장히 견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기관들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응급제 관련해서 테슬라 관련해서 이제 파나소닉과 LG엔솔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매출로 잡히면서 올해 2024년 영업이익이 이제 300억이 넘어설 거다 예상을 하고 있고 이미 이제 3개 분기까지 해서 200억이 넘어섰기 때문에 300억대, 2,600억 넘어가는 매출에다가 3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탄탄하게 기업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 가능한데 예를 들면 2차 전지는 아직까지 캐즘 문제가 해결 안 됐고 약세 국면이기 때문에 10만 원 이하에서 조정 시 오늘도 이제 밑골을 좀 달았고 10만 1,000원에서 올라왔는데 지금 10만 원 초반 근처에서 늘렸을 때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가장 유리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0만 원 이하에서 눌렸을 때 그때 좀 모아가 보자라는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가람 매니저님도 대주전자재료 관련해서 O를 던져주셨는데 LNF도 여기에 이 자리에 LNF가 있었다면 그래도 동그라미를 던져주셨을까요? LNF가 있었어도 저는 O를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주전자재료가 혼자서 또 치고 올라왔는데 과거에 보게 되면은 혼자 치고 올라갔을 때 계속 올라갔던 경험은 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대주전자재료가 만약이라도 이번에도 또다시 지난번처럼 또 혼자 치고 올라가는 장세가 또 나타나게 된다면 그것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 발표가 나왔는데 4분기 발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적자가 또 커졌다라고 하지만은 주가 크게 밀리지 않았다라고 봤을 때 결국 LNF도 결국 대주가 또 올라가게 되면 따라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을 거라서 저는 아마 같은 종목이 그 종목이 나왔어도 O 의견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NF가 나왔어도 동일하게 O를 던져주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들어봤고요. 대주전자재료 세 분 모두 동그라미를 던져주셨습니다. 또 2차 전지 전반적으로 하락한 거에 비해서 대주전자재료가 3%대의 하락에 그친 점도 상당히 좋게 판단을 해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봤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종목 에이럭스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에서 2.81%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또 미국과 중국의 견제가 들어가면서 드론과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장에서 상승을 해줬고요. 시간 외에서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연일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에이럭스 관련해서 세 분께 OX로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도 세 분 모두 O 의견 던져주셨습니다. 먼저 이가람 매니저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이제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제 미중 때문에 지금 한국의 드론 수출 규모 자체가 많이 증가되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미국장은 봐야 되겠지만 드론 테마주들 안에서도 트럼프의 장남이 또 드론과 관련된 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 봤을 때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드론 관련 종목들도 테마 형성되면서 순환매가 돌면서 올라갈 수가 있는 종목이고 에러스 같은 경우 또 미국의 또 군 드론과도 연관성이 생기려는 듯한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 상 있다라고 봤을 때 오늘의 저점 라인대였던 12,000원대만 깨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고점 라인을 경시할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O 의견을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마가 형성될 수 있고 그 안에서 순환매가 돌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군용 드론과 에이럭스의 상관관계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김웅태 매니저님께서도 O를 던져주셨는데 좀 연일 상승세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중장기적으로도 바라봐도 좋을까요? 중장기라기보다는 단기성으로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신고가를 한번 찍고 나서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요.
또 신용가다 때문에 아마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에이럭스는 사실 본질적인 내용은 이제 교육용 드론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물론 미국에 있는 수출하고 있는 기업도 있겠지만은 그뿐만이 아니라 로봇 산업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로봇이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뭐 휴머노이라든지 뭐 이런 로봇이 아니라 AI 기본형의 아이들이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 로봇에 대한 교육용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로봇하고도 연계되어 있다라고는 하지만 큰 비중은 아니다라는 것만 알고 접근하시면 좋겠고, 사실상 에이럭스뿐만 아니라 지금에 대한 소프트웨어 쪽에서 보는 JCN 시스템이 가장 대장주를 보고 있지만은 이런 하드웨어 쪽에서 봤을 때는 에이럭스가 한번 후발주로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번 신용 물량만 털어낸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세가 한번 나올 거라 보여지고, 저는 한 신고가 정도 영역까지만 체크하고 수익은 좀 챙기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고가 영역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기순 매니저님께서도 오를 던져주셨습니다. 이 드론과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시간 외에서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내일장에서의 전략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바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내일장의 흐름 먼저 체크한 뒤에 매수를 진행해 보면 좋을까요? 투자자별 보면은 이제 뭐 기관들이 계속 팔고 있고 그렇게 수급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보호수 물량이 한 달짜리가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6개월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매물 소화 과정 거의 거쳤고 이제 기타 보험 팔자도 조금씩은 있습니다만 이제 급격하게 팔자는 없을 거고, 그래서 올랐다가 조정 거쳤고 밑골을 달고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이제 산다면 15,000원 이상 한번 노려보겠지만은 너무 장기로 가져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약간은 또 올라가면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직 뭐 대시세가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짧게 끊어가는 전략으로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이럭스 드론 관련주를 짚어봤는데요. 세 분 모두 O 의견을 던져주셨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기보다는 단기적인 상승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장에서 또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탑5 5종목 짚어봤는데 각각의 종목들 어떤 성적 받았을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표로 받았던 종목은 무려 4종목이 있었습니다. 로봇 관련주 그리고 드론 관련주들이 시간 외에서도 빨간불을 켜줬는데 세 분 모두 긍정적인 표를 던져주셨고요. 또 바이오 관련해서 그중에서도 ABL 바이오, 임상 3상과 관련해서 그리고 FDA 승인 기대감까지 있죠. 세 분 모두 긍정적인 표 던져주셨습니다. 또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늘장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테슬라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 대주전자재료를 비롯해서 LNF도 긍정적인 이야기 함께 해봤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두 분께 긍정적인 표를 얻어봤었던 실리콘투는 이가람 매니저, 조기준 매니저만 두 분께서만 긍정적인 표 던져주면서 탑5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가 볼 텐데요. 현재 대결 상황은 어떤지 먼저 이혜린 아나운서 만나보도록 하죠.